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새로 바꾼 모델 X 구형과 비교해서 또 어떤지, 뭐가 불만이고 좋은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모델 X를 뽑으면서 이거는 정말 10년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2년 만에 테슬라를 3대를 탔더라고요. 첫 테슬라인 모델 X를 타다가 모델 Y로 바꿨고 이번에 다시 모델 X로 바꾸게 됐습니다.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바꿨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첫 차는 모델 X의 이 팔콘 윙이 멋있기도 했고 또 캠핑할 때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는 차에서 자야 되니까 큰 차가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모델 X로 구입을 했는데 덕분에 코로나 시기에 캠핑도 정말 실컷 다녔고 그러면서도 잠은 아주 쾌적하게 잘 잘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타던 그 모델 X는 스크린이 세로 방향인 이전 세대 하드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업데이트도 늦어지고 UI 최적화도 한 박자씩 항상 늦어지길래 당시에 가장 최신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모델 Y를 주문을 했었고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바꿨습니다. 모델 Y가 정말 운전하기 편한 사이즈기도 하고요. 진짜 차도 빠릿빠릿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가 구입한 다음에 정말 굵직굵직한 변경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장 테슬라다운 경험은 오히려 모델 Y를 타면서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그 이전에 타던 모델 X로 캠핑을 다녔던 생각도 많이 나고 무엇보다 캠핑의 짐을 프렁크와 트렁크 하단에 365일 항상 싣고 다녀도 전혀 상관없는 그 광활한 공간의 편안함이 생각이 나서 신형 모델 X를 주문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또 별 생각 없이 모델 X로 바꾸면서 결국 2년 만에 테슬라 3대를 타게 됐어요. 제가 차 소개는 짧게 하고 생각보다 오히려 구형이 탈 때 더 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일단 제 차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은 리앙카, 버전은 블랙아웃이에요. 이전에 모델 Y는 진짜 너무 성의 없이 리앙카 중간 사이즈니까 리앙카 미디엄이라고 지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딱 의도했던 게 있어서 애초에 리앙카 블랙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어뒀어요. 컬러는 외장은 블랙, 내부는 크림으로 했는데요. 지난번 모델 X는 내부 흰색으로 샀었는데 예쁘기도 하고 관리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더 장난감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의 핵심이 밤에 라이트를 끄고 차박을 할 때 조명이 없으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딱 그런 컨셉이거든요. 이전에는 야간 운전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전면을 많이 밝게 틴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뒷유리랑 톤을 동일하게 맞춰서 일체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렌지 커스텀에서 엑스펠로 했는데요. 내부에서 보이는 시인성이 밖의 시선 차단 효과보다 좋은 편이라서 다시 같은 걸로 재시공했습니다. 모델 Y 때는 조금 더 저렴한 필름으로 했었는데 열 차단 차이도 좀 있었고 역시나 내부 시인성이 첫 시공받은 엑스펠로 고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사장님이 워낙 통이 크셔가지고 영상에서 소개하면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동차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고사를 했고 나중에 차박하다가 필요할 것 같으면 방음이랑 오디오 시공도 또 한 번 하러 가려고 해요. 플레드는 왜 안 했냐고 그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모델 X를 타고 전국 방방 곳곳을 여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중요하고 또 애초에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도 해요. 이 말하면 좀 웃긴가? 모델 X도 지나치게 빠르긴 하죠. 그리고 플레드는 지금 6인승 시트 구성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박을 해야 되니까 아예 6인승은 옵션도 아니긴 했습니다. 블랙아웃 컨셉에 휠이 회색이면 조금 튈 것 같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본 휠도 블랙으로 나오면서 주행거리와 승차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블랙아웃 컨셉을 완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모델 X는 크롬도 다 블랙이거든요. 오렌지 커스텀에서 거의 모델 X 전 컬러를 다 구경했는데 제 차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블랙아웃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주행거리가 1200km 정도가 돼요. 아직 캠핑도 못 다녀오고 그래서 일단 주행을 하면서 구형 대비 만족스러웠던 점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운전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요크 스티어링을 통한 새로운 조작 방식입니다. 어디서 비슷하게 경험을 해볼 일도 없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됐었는데 완전 만족하는 요소가 됐어요. 방향 지시등, 와이퍼, 미디어 컨트롤, 오토파일럿, 경적, 하이빔 정말 모든 조작을 요크 스티어링을 정자세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뻗어서 가능합니다. 적당히 구분이 돼서 안 보고도 실수 없이 조작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 바로 손이 가는 곳에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또 경적과 하이빔은 적당히 노력해서 엄지를 뻗어야 되는 곳에 있어가지고 실수로 누를 일도 별로 없습니다. 휠을 돌릴 때 처음에는 어쨌든 위쪽이 비어있다 보니까 동그랗게 계속해서 손을 적당히 놓았다가 잡았다가 하면서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휠을 완전히 돌리고 천천히 놓을지 적응은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게 적응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기존의 모델 S와 모델 X에 적용을 했던 세로 화면을 버렸죠. 가로 17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는데요. 진짜 시원시원해서 보기에도 좋고 반응도 빠르고 너무 쾌적합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석으로 돌리고 캠핑할 때는 중간에 두고 또 조수석으로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면서도 생각보다 별거입니다. 이전에 세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불만이었던 부분이 결국 컨텐츠를 보는 디스플레이는 너무나도 작아지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앱 실행 속도도 정말 느리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컨텐츠를 잠깐 대기 중에도 자주 보게 되고 또 스포티파이에 애플 뮤직에 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빠르게 찾아 듣기도 하고요. 딱 원하던 대로 바뀌어서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2열에도 작은 디스플레이가 생겼죠. 덕분에 운전 중에 못 보던 영상도 2열에는 틀어줄 수도 있고 또 음악 컨트롤이나 공조 장치 그리고 조수석 이동까지 2열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서 캠핑할 때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저는 사실 포함된지도 모르고 있었던 통풍 시트나 구형 대비 엄청나게 강력해진 공조 시스템을 요즘 같은 이 폭염주의보에 정말 완벽하게 완전히 체감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 방식이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이걸 만족에 넣어야 되나 계속 저도 헷갈리기는 했어요. 솔직히 이게 기어 컬럼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것보다 편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고 사실 이 기어 변속 방법 자체보다는 여기에 기어 변속을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하고 나서 출발을 할 때 페달만 밟으면 알아서 후진을 할지 전진을 할지 정해주거든요. 웬만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면 틀리지 않고 갈 방향을 맞게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애초에 이 중립이라는 개념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차를 주차할 때까지 또 기어 변속을 할 일이 마땅히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터치 방식의 기어 변속이 더 편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그 의지와 방향성,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주차된 차에서 첫 출발을 할 때 해주는 자동 기어 변속 기능들이 그 시작점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덕분에 딱 요크 스티어링 휠만 남겨두고 레버를 다 없애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뭐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2년 만에 차 3번을 바꿨지만 이건 진짜 10년 탈 생각이라서 FSD까지 넣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앉아서 목적지 터치해주면 주차까지 알아서 다 해줄 거잖아요. 그치 머스크 형? 그렇게 해줄 거잖아. 그런데 가장 큰 불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불만이 울트라소닉 센서가 빠지고 이제 테슬라는 비전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이랑 안전 관련 기능들을 구현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구현을 하고 나서 빼야지. 이 미친놈들이 구현을 안 했는데 먼저 빼버리면 어떡하냐고. 제가 진짜 이전에 잘 썼던 기능들이 있어요. 주차 공간에서 차 앞뒤로 알아서 주차를 하고 평행 주차는 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문 열어주는 거. 장애물이 있으면 살짝 열리기도 하고 또 없으면 활짝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원래는 제가 커피를 들고 접근을 하면 그냥 아주 신나서 문 열어주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닫아주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뭐 눈치 보면서 이만큼 살짝만 탁 열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손으로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손이 필요해요. 이게 제일 불편해요. 뭐 다행히 팔코닝은 비전으로 옆에 장애물을 인식해서 알아서 피하면서 열리기는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일렬이잖아요. 근데 일렬이 안 돼요. 그리고 주차 기능들,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차 주차할 때 저는 미리 내리고 알아서 주차를 하고 또 차 꺼낼 때도 알아서 옆으로 나오면 제가 문을 활짝 열고 타면 되는데 이 기능이 아예 안 됩니다. 당연히 스마트 썸은 안 돼요. 일론 머스크 형이 2달 뒤에 된다고 2달도 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것 때문에 FSD 1000만 원을 미리 결제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완전 억울해요.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타면서 생각보다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닫는 조작을 할 때 원래 개별적으로 문을 조작하면서도 모든 문 닫기라는 버튼으로 전체 문도 닫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팔코닝 하나를 닫기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 모든 문 닫기가 눌리지가 않아요. 이게 지난 모델에서는 됐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트렁크나 뭐 팔코닝이나 조수석에 두고 태울 때 각각 만지다가 다 닫고 출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어쨌든 이건 제가 10년 탈 거거든요. 리안카 블랙아웃 타면서 생기는 일들 또 캠핑 영상들은 리안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알려주시고요. 또 리안카 소식 있으면 서울 리안에서도 종종 전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와, 내 차 다 어디 갔어? 와, 핸들밖에 없어. 의자 어디 갔어? 바닥 어디 갔어?